미르키가 이제 또 동점까지 만들었죠. 3대3의 또 동점을 만들고 패트릭이 올라와서 4실점을 했어요. 4실점을 했는데 물론 또 추격 스코어가 좀 나왔습니다. 일단 또 핀란드대표가 듀란 카드를 꺼낼 것 같은데요. 9월 말에. 아무래도 거기서 조금 역전의 퍼포먼스를 지난번에 또 한번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C컵은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. C컵은 지금 현재 1회 초 1대0의 리드와 함께 뭐 1-4, 1-3의 찬스까지 지금 또 부여를 받은 만큼 조금 좋은 분위기다. 일단 미러키만 조금 잘해주면은 조금 좋은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. 네, 그쵸. 듀란의 블런쇼 한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이제 또 한번 또 분석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. 다들 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역배가 좀 많아요. 역배 대기가 조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보이는 경기들이 좀 있다. 이걸 좀 보시면서 자,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세팅 조금 하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을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. 자, 오늘 전반적인 경기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또 무엇보다 이제 일본 야구 교류전 오늘 마지막이에요. 오늘 마지막에 또 진행이 되는 만큼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순위표부터 먼저 체크를 하자. 자, 무엇보다 교류전 오늘 마지막 라스트 경기죠. 자, 소프트뱅크가 이제 또 어제 세이브의 패배로 인해서 세이브가 지금 현재로 0.5게임 차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소뱅이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뱅이 조금 0.5게임 차, 리오넴, 세이브 지금 소뱅의 각 출전이 조금 펼쳐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라쿠테는 여전히 또 4승 12패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히로시마도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 순위를 살짝 체크를 하시면서 자 이제 오늘 경기 또 분석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 번째 경기는 또 호주와 튀르키예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제 월드컵 스위스도 그렇고 조금 브라질도 그렇고 조금은 우린 브라질 오바를 또 좋게 봤었는데 그치? 조금 생각보다 아쉬움을 조금 남겼던 내용이었다. 전부 다 또 1대1의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고요. 지금 스코틀랜드와 IT의 경기가 또 진행 중인데요. 일단 스코틀랜드가 1대1 리드를 조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무엇보다 이제 또 튀르키예 경기도 또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. 호주와 또 튀르키예 1시에 또 펼쳐지는 경기인데 자, 요 경기는 이제 맞대결이 있습니다. 일단 또 맞대결이 없는 팀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요 경기는 이제 또 맞대결의 데이터가 좀 있는 내용인데요. 저 이제 양 팀들의 맞대결은 이제 또 무엇보다 통산 이제 또 두 번의 맞대결이 있습니다. 두 번의 맞대결을 전부 다 이제 또 튀르키예가 승리를 거둬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튀르키예가 이제 예전보다 또 체급이 조금 올라왔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무엇보다 몬텔라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또 황금 세대가 태동을 했죠. 그러면서 공격 축구의 완성도가 상당히 또 높아져 있고 리그 수준도 상당히 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일디즈 부상 이슈가 살짝 있긴 합니다만은 일디즈 출전 여부는 그래도 거의 조금 가능한 발생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뭐 퀼레르나 지금 이제 일마즈, 차르놀루 이런 점들이 해외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일단 폼들을 좋게 또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튀르키예는 황금 세대의 태동을 조금 알리고 있고요. 반면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이제 맥클라렌 레키 체제에서 지금 현재도 일단 역시 또 레키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공격진에서의 활로가 딱히 그렇게 조금 인상적이지 못하죠. 투레가 또 버티고 있긴 한데 투레가 노리치에서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국대 와서의 또 활약들은 아직까지 A매치 경험이 조금 부족한 친구라는 점도 조금 부정할 수는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 양 팀들 무엇보다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D조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지금 이제 호주, 튀르키예, 파라과이 이렇게 조금 놓여져 있죠. 아무래도 파라과이가 약간 승점 자판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.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미국과 튀르키예의 또 2강, 1중, 1약 이런 패턴들이 조금 될 수 있는 만큼 저는 요 경기는 이제 튀르키예가 충분히 또 호주전에 상대 전적에 조금 준수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약간 튀르키예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. 2.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를 또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또 호주도 상대 또 리그 자체도 또 공격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튀르키예도 또 리그가 상당히 또 닭공로를 또 지향하는 팀이죠. 일단 또 몬텔라 감독도 상당히 또 공격적인 축구를 조금 선호하기 때문에
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여기는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오버와 함께 트리켓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또 리오넨과 주니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아까 순위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자, 지금 리오넨도 오늘 또 물론 자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. 소뱅이 그냥 승리를 한다면은 소뱅이 무엇보다 그냥 우승 확정이 되죠. 교류전 우승이 확정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상을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또 경쟁 모드를 조금 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또 알 수가 없어요. 그죠? 그런 내용이고 실제 또 이제 소빙이 한 경기를 더 치렀고 일단 리오넴도 지금 현재 아직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이제 또 구린유이랑과 와쿠이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. 실질적으로 이제 또 구린유이랑 이 카드를 조금 끌어올린다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할 수는 없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. 어제도 약간 순위레이를 또 가동을 했죠. 순위레이를 조금 가동하면서 조금 의외의 경기 운영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주니치 상대로 4대3의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또 탄격적으로의 퍼포먼스 9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리드감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. 자, 근데 지금 이제 구린유이랑은 일본 리그 적응이 조금 안 돼 있거든요. 이 친구가. 거기다가 또 이제 또 2군 피칭도 좋았냐? 따지고 보면 2군에서도 계속해서 올 시즌 조금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고 피안타율이 조금 개선되고 있지만 본래 도형이 조금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문제점을 드러냈다. 또 올 시즌 1군 무대도 딱히 6경기 등판에서 인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줬다는 점들. 반면 또 이제 와쿠이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시카와 마사노리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교류전 다승왕에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. 기록 깨기 위해서 와쿠이가 또 소환이 됐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와쿠이도 2군 피칭이 안 좋았어요. 그랬는데 직전 경기 때 어떻게 보면 세이브 상대로 5이닝 동안 1실점의 호투를 보였죠. 그러면서 와쿠이가 확실히 또 교류전의 강세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선발의 우세는 주니찌예요. 주니찌가 될 수 있는 경기고 어제도 일단 이제 또 연장 끝에 약간 요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또 니오넴이 끝내기 홈런으로 조금 승리를 거뒀지만은 주니찌도 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반부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와쿠의 선발 우세와 함께 주니찌 역배 가능성도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야 되는 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 교류전에서는 상대 또 와쿠의 퍼포먼스 나쁘지 않거든요. 교류전 신기록 도전 중이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구린루이랑의 선발 등판은 저는 약간 조금 오늘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이런 운영은 조금 저는 좀 변수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니찌 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쿠이가 지금 현재로 또 어떻게 보면 이 교류전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. 이 결론이고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역시 또 패스를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컬이 달라질 수 있겠죠. 자,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쿠텐과 히로카프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이제 후지와 오카모토의 경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일정 수준의 득점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왜냐면 또 후지는 지금 현재로 일단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또 5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매 경기가 실점이에요. 매 경기 실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고전할 면들이 없잖아 있고 최근에 오카모토도 시즌 초반에 좀 좋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경험 부족이 조금 드러나면서 매 경기 실점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조금 6.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겠고요. 일단 어제 경기는 또 히로시마가 또 2대0로 승리를 거두고 1차는 또 이제 라쿠텐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죠. 상대 또 저득점이 많았지만은 오늘 경기 두 팀 선발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한 실점들이 또 눈에 보이는 내용이다. 자, 그걸로 또 이제 승패를 잡자면은요. 무엇보다 이제 또 후지가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또 이닝 소화의 기복들을 상당히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올 시즌 약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라쿠텐 선발들의 뭐 코자나 쇼지 이런 점들 상당히 또 성장세를 보여줬지만은 후지만 이제 정체가 됐거든요. 상당히 또 약간 기복들이 심하고 직전 야쿠르트전에서 조기 강판을 당했다는 점에서 어떤 오카모토의 약간 선발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불펜 수준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.
아무래도 선발에서의 또 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용기는 약간 히로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또 6.5 기준점이 되면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자,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이브와 또 요미우리의 경기 또 보도록 할게요. 자, 어제 세이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밥상을 걷어차버렸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, 어제 또 요미우리가 위틀리에 또 호투가 있긴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 약간 접전 가운데 또 요미가 또 승리를 거둬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세이브가 또 어떻게 보면 1위 자리를 달리고 있다가 3위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. 일단 1위 탈환하고 왕자를 또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내용들,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내용이고요. 어제 스미다가 또 홈런 한 방, 2회 또 홈런 한 방 맞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죠. 자, 오늘 경기는 또 이제 또 와이넌스와 이노우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자, 와이넌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나름의 또 호투를 조금 펼치고 있고, 직전 준위전에서 7이닝 동안 무실점에 또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깔끔한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다. 1피안타밖에 없었어요. 그럴 정도로 좋은 밸런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,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, 자, 와이넌스가 올 시즌 무엇보다 이 베르나돔에서 약합니다. 올 시즌 베르나돔에서 두 경기를 치렀어요. 두 경기를 치렀지만은 1패 4.50의 방어율을 기록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와이넌스가 홈 경기의 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다.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, 유달리 또 약간 홈 경기에서의 또 피안타율은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,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아직까지 4경기이긴 하지만은 약간 조금 지표적으로 홈 경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.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, 반면에 또 이노우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또 교류전액 2연승을 달리고 있다. 무엇보다 또 니오넴 상대로 5이닝 동안 2실점의 승리, 지바롯대전에서 9이닝 동안 2실점의 완투승,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다 보니까 두 경기 동안 이노우에가 이 교류전에서 상당히 또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고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와이넌스의 홈 피칭이라면은 저는 이노우의 최근 교류전 2연승을 조금 집중을 하시려면은 전 충분히 또 여기도 요미 역배의 가능성 또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세이브도 상당히 또 분위기가 좋았죠. 그랬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흐름이 조금 끊어졌습니다. 근데 오늘 딱히 선발 우세를 조금 고려할 수 없는 경기라는 점에서 이번에 충분히 또 요미 사이드로 역배당할 또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최근 또 요미도 무엇보다 10경기 동안 2패밖에 없어요. 2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요미 역배의 가능성 조금 열어놓으신 것도 나쁘지 않은 가능성이 조금 될 수 있고요. 올 시즌 9경기 중에 6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다는 점, 그 부분도 역시 또 이노의 안정감 또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느 반은 약간 패스예요.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하시고, 요 경기도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농후할 수 있는 경기다. 자, 다음 경기는 또 오릭스와 한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로 이제 쿠리 아렌과 니시유키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자, 무엇보다 쿠리 같은 경우는 이 교류전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,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, 특히 홈 경기 교세라도 홈에서의 또 퍼포먼스가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. 오시는 홈에서 3승 무패 1.93의 방울로 일단 교세라돔의 특성을 상당히 좀 잘 활용을 하는 친구고요. 물론 또 니시유키도 역시 또 약간 뭐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는 친구입니다. 자, 그렇긴 한데 최근에 또 니오넴전에서의 또 패배, 뭐 세이브전에서의 패배,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교류전 두 경기를 2전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. 그럴 정도로 약간 니시유키가 뭐 본인 피칭이 나쁘다기보다 니시유키가 올라왔을 때마다 팀 타선이 조금 지원을 못 해줬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.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요 경기는 6.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. 일단 어드는 약간 5.5 기준점이었죠. 5.5 기준점에서 한신의 타격이 터져주면서 6대3의 또 승리를 거둬갔고, 1차전 또 오릭스의 승리, 2차전 또 한신의 승리, 1승 1패를 나눠 가졌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, 오늘 요 경기는 6점 언더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거기다 지금 현재 쿠리아렌 무엇보다 홈 경기는 또 무팽지를 달리고 있다는 점들,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여기도 오릭스 역배 가능성 또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다는 점을 조금 고려하신다면은
여기도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농후한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타격전보다는 투수전의 양상이 조금 보이는 경기고요. 그런데 또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니시는 지금 현재 교류전 2연패, 쿠리아르는 홈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들,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소뱅과 야쿠르트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프트뱅크, 야, 대단한 팀이죠. 이 교류전 들어서 지금 이제 압도적인 피지컬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, 오늘 심지어 또 마에다가 초반에 흔들렸어요. 그랬었는데, 야, 소뱅 타선들 정말 폭발적이다. 특히 또 콘도가 이번 교류전 상대 또 좋은 나라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,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경기는 아르멘타 카드를 꺼낸다.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르멘타 카드를 꺼낸다. 위장 선발인가?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. 전반적으로 아르멘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1군 무대 적응이 조금 안 돼서 오실 또 요미우리전에서 조기 강판을 당했어요. 2.1인 동안 5실점으로 더 상당히 또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,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2군 무대에 또 내려갔지만 2군 무대에서 딱히 그렇게 인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줬던 친구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멕시코에서 또 넘어왔지만은 이 친구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.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니고요. 모이넬로 같이 어떻게 보면 또 육성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본인이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성 출신이란 말이지. 일단 모이넬로 같이 그렇게 조금 신화를 쓸 수 있을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일본 리그 적응 중이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중요한 경기 때 아르멘타 카드를 꺼낸다는 거는 위장 선발인가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해요. 근데 무엇보다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죠.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좀 기대가 안 된다는 점이고, 어제는 이제 야쿠르트가 무엇보다 조금 나름 또 분위기를 초반에 또 만들어갔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어제 또 좀 아쉬웠던 거는 야마노가 조금 홈런 두 방을 맞으면서 크게 무너졌다. 야마노가 올 시즌은 정말 좀 안정세였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쿠가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기복이 좀 있는 친구거든요. 기복이 조금 있는 친구다 보니까 오늘 요 경기는 약간 7.5 기준점, 7.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양 팀들의 타격전 가운데 소뱅의 이 운영 저는 조금 안 좋게 좀 보여지거든요. 오쿠가도 또 나름의 또 원정 피칭이 조금 더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도 역시 또 야쿠르트 역배 가능성도 살짝 한번 또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겠다. 배당도 또 2.46배라면은 충분히 또 먹음직한 배당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소뱅 반대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, 그죠?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소뱅의 이 운영은 조금 납득할 수가 없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역배 사이드, 역배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오버사이드 이렇게 방향 전환해서 한번 더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또 키움과 하나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으로 또 로젠버그와 왕웬청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로젠버그 이제 약간 조금 폼이 올라오고 있죠. 전반적으로 이제 몸 상태도 조금 준비가 된 느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방향성도 조금 잡혀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직전 경기가 조금 무엇보다 좀 안 좋았다. NC 상대로 6이닝 동안 10피안타 5실점을 했어요. 5실점을 하면서 조금 무너지는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. 근데 왕옌청도 직전 기아전에서 3.2이닝 동안 5피안타 홈런 한 방 4볼넷 6실점으로 두 팀 선발들이 직전 경기 때 또 크게 무너졌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역시 또 양팀 선발들이 직전 경기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었고요. 무엇보다 또 이제 또 왕년청은 키움전에 1승이 있습니다만은 키움전에서 실점이 많았어요. 실점이 많은 가운데서 사선을 지원을 받아서 승리를 거뒀던 내용이기 때문에 키움전도 올 시즌 조금 안 좋았다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반면 또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두 경기 동안 7.20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물론 또 아직까지는 5경기 치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올 시즌 홈 피칭이 상당히 또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결론은 뭐다? 양팀 선발들 둘 다 불안하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7.5 기준점을 키움이 계속 받고 있어요. 계속 받으면서
조금 다득점을 못 내고 있고 구미호도 상당히 또 몰렸지만은 계속해서 조금 좋지 못한 행보를 조금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양팀 선발들 홈 부진 또 키움전 부진 그래서 직전 경기 때 한 차례씩 또 무너졌던 스토리를 조금 고려한다면은 이건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 7.5발을 또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는 게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승패 라인업은 요 경기는 조금 패스할게요. 일단 어디로 쳐도 조금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승패는 약간 조금 패스를 하시고 조금 이제 어느 바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게임은 지바 롯데와 요코베이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요코베이 웬일이야? 웬일이야였죠. 정말로 터지지 않던 타격감이 어제는 폭발적으로 이제 롯데가 또 16점을 냈던 경기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요코베이가 어제 또 타선 폭발을 제대로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어제 또 조금 의외의 경기력이긴 했죠. 양팀 선발대 매체가 어제 약간 조금 비슷비슷했고 경험 부족들이 좀 있었다는 점인데요. 어제는 무려 또 16대 6으로 이제 또 요코베이의 대승이 조금 있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경기는 이제 또 롱과 오가타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. 자, 롱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불펜에서 선발로 지금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제 뭐 과도기 이제 선발로서의 또 피칭 내용들은 조금 경험 부족이 좀 있다 보니까 물론 또 4이닝, 5이닝 정도 이렇게 조금 버텨주는 내용들이 조금 나쁘진 않게 조금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밸런스를 조금 못 잡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롱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선발로서는 안정감을 조금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다. 반면 또 오가타는 기대 이상의 피칭력입니다. 지난번에도 오가타가 약간 2군 부대를 씹어먹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랬었는데 1군 부대에서도 두 경기 동안 그게 또 통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또 소프트뱅크전에서 5이닝 동안 2피안타 7개의 탈삼진 1실점에 또 호투를 보였고요. 세이브 또 분위기 좋았던 세이브 상대로 5이닝 동안 2피안타 7개의 탈삼진 똑같이 2피안타 7개의 탈삼진으로 두 경기 동안 이제 무엇보다 1실점 10이닝 동안 1실점 무엇보다 10이닝 동안 14개 탈삼진 10이닝 동안 4피안타밖에 맞지 않는 그런 준수한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가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에요.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요코베이 역배 가능성 한번 또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전부 역배죠. 전부 역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역배다. 오가타 정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 조금 물건이다.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보여지는 친구입니다. 일단 롱 같은 경우도 이닝수가 아직 조금 안 되거든요. 그렇다면은 뭐 양 팀들의 불펜 대결이 되더라도 요코베이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겠지. 그럼 충분히 또 요코 역배 가능성도 열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. 일단 어느 반은 조금 어느 반은 패스를 하셔도 조금 무방할 것 같다. 자, 이제 또 국내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신 분들 추천, 절차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 누를 거예요? 네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즐리와 임창규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어제 LG 3회까지 무엇보다 6점이 났죠. 3회까지 6점인가 7점 났죠. 그랬는데 오버를 못 냈다. 어제 3-7런이었나요? 3-7런 그걸로 조금 기억을 하고 있고 어제 또 LG가 또 마인은 해줬습니다. 그죠? 마인은 해줬지만은 조금 아쉽게 삼성 마인 한폴락으로 10배를 조금 못 먹었던 게 아쉬웠던 내용이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배당업까지 꼭 먹어볼게요. 자, 그런데 또 임창규와 비즐리의 맞대결 이렇게 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약간 임창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또 이제 SS전에서 5이닝 동안 1실점의 승리 또 거두면서 조금 분위기를 만들었고 뭐 최근에 또 KT전도 나름 또 무실점의 승리 이렇게 조금 보여주면서 최근 약간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. 임창규 3경기 연속 3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좋은 리드감을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임창규의 3연승 상당히 또 인상적이긴 했어요. 자, 근데 또 이제 무엇보다 비즐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그죠? 비즐리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하나전은 조금 고전이었다.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지만은 올 시즌 원정 경기가 무엇보다 2승 3패 3.74로 본인 피칭 대비해서 역시 또 원정 피칭이 훨씬 더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사직에서 조금 흔들리지 원정은 더 좋은 친구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건데도 무엇보다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임창규가
롯데전이 약합니다. 롯데전. 지난 시즌 롯데전에 3경기를 등판했었는데 단 한 차례로 승리가 없었어요. 1패에 또 6.19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유달리 임창규는 롯데전이 조금 고전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임창규의 롯데전에 조금 부진 요소라면은 일단 3연승에 또 임창규지만은 오늘은 상대를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또 비즐리가 또 나온다면 어느 정도 또 커버가 될 수 있겠죠. 1차전 또 로드리게스가 나왔던 경기 같이 조금 그런 느낌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또 롯데 역배 오늘은 또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겠다.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경기예요. 일단 롯데도 어떻게 보면 또 토종 선발들이 지금 현재 약간 조금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은 용병들 컨디션들은 지금 올라와 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 일단 1차전도 또 어떻게 보면 또 LG한테 16대 5로 또 대승을 거뒀던 내용들은 어떤 로드리게스가 버텨줬던 가운데 타격이 또 폭발했다는 점이고 어제 경기도 비록 또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롯데 타격감은 나쁘지 않았다. 그렇다면은 임창규 상대로 강한 롯데 타자들 오늘 충분히 또 롯데 역배 1차전 같이 역배 가능성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8.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를 또 공략하시는 것도 조금 편해 보여요. 요 경기도 오버 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어제는 비록 약간 저득점했지만은 임창규는 역시 또 롯데전의 약세 또 대량 실점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또 롯데 역배 가능성 조금 열어놓으시고 오버도 좋아 보인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양창섭과 해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창섭이는 잘해줄 땐 잘해요. 그죠? 창섭이는 또 긁힐 때는 상당히 또 좋은 퍼포먼스가 좀 있는 친구라는 거는 저도 조금 부정하기가 좀, 부정하지 않는 부분인데, 무엇보다 조금 이제 무엇보다 창섭이는 이닝 소화는 또 기복이 상당히 또 심합니다.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경기가 또 있고, 그렇지 못할 때는 또 금방 또 무너지고, 이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, 일단 좀 약간 창섭이가 조금 불안하다. 아직까지는 그런 애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요. 직전 또 기아전도 어떻게 또 5이닝 동안 11피안타, 홈런 2방 6실점을 다 당했죠. 그러면서 창섭이는 계속해서 또 기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홈 경기가 올 시즌 2승 무패긴 합니다만은 역시 또 4.73으로 어느 정도의 실점률을 조금 끌고 가는 친구라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반면 또 이제 토마스 해치 역시 또 데뷔전을 치르는 해치입니다. 히로카프 출신이죠. 히로카프에서 또 이제 약간 적응을 못하고 난타를 당하고 또 넘어왔던 케이스고 뭐 작년 이제 또 마이너리그에서 또 이제 약간 피칭 내용들이 그렇게 조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. 마이너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고전했고요. 히로카프에서도 일단 5경기 동안 3패 7.36의 방울로 역시 또 합격점을 못 받고 약간 또 2군을 전전하다가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일단 과연 또 이제 우리나라 무대에서 어떤 식의 또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줄지 이게 조금 관건이긴 하기 때문에 요는 개인적으로 약간 승패가 조금 고민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. 근데 요 경기는 약간 11.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 충분히 또 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. 최근에 또 SSG도 어제 비록 또 1점 차의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후라도를 또 공략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후라도 상대로 초반에 또 6점을 뽑아냈죠. 그러면서 최근 또 약간 무리오른 타격감들을 조금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겠다. 일단 오바 괜찮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이제 해치는 아무래도 또 낯설음이라는 무기가 좀 있다면은 양창섭은 또 이제 SS전에 약해요. SS전에 조금 올 시즌 또 상대전에서 또 조기 강판을 또 당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SSG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역배도 좋아 보이고 여기는 11.5 기준점이지만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또 기아와 또 두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태형 카드를 꺼낸다. 물론 또 태형이가 또 어떻게 보면 나름 또 가능성이 또 있는 친구다. 이걸 좀 보고 있는데요. 어떤 분들 기아의 불펜데이죠. 불펜데이고 일단 직전에도 하나전에 또 구원 등판에서 0.1이닝 동안 2피안타, 홈런 한 방, 2실점, 0.1이닝 동안 타자 한 명 상대하는데 2피안타, 홈런 한 방, 2실점으로 불펜에서도 불안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또 뭐 이닝 소화 또 안 되고 일단 기아가 또 불펜 자원들이 그렇게 안 좋은데 불펜데이 카드를 꺼낸다는 거는 과연 또 좋은 내용이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. 반면 또 곽비는 다르다. 곽비는 무엇보다 이제 또 이제 그 원정 성적이 더 좋죠. 곽비는 홈 잠실에서는 피안타 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 원정에서는 3승 2패 2.93의 방어로 기록할 정도로
원정 피칭이 훨씬 더 좋은 게 곽빈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산이 정배를 받았어요. 두산이 정배를 받았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곽빈도 기아전이 안 좋습니다. 기아전이 상당히 또 불안하다는 점에서 자,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곽빈은 기아전에 약해요. 그렇다면은 전 승패 고민이 된다. 여기는 곽빈의 손을 들어주게도 기아전에 약하고 김태형의 손을 들어주게도 뭐 그 위로 불펜데이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렇다면은 요는 승패 패스하세요. 승패 패스하시고 오늘 두산 정배단 조심 포인트다. 그렇다고 기아 역배를 노리기엔 조금 애매한 격이죠. 여기는 약간 오버사이드 9.5 기준점에 오버를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또 오늘 역배를 쭉 나열을 해드리고 있는데 김태형 보니까 역배를 갈 수 없다. 그렇다고 곽빈을 보고 또 두산 정배당을 가자니 곽빈은 또 기아전이 약하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버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. 자,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KT와 이제 또 NC의 맞대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고용표, 김준원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. 자, 무엇보다 고용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페이스가 조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.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 또 KT도 약간 타선 분위기가 조금 올라와주고 있죠. 그러면서 최근에 또 5경기 동안 4승 1패로 조금 분위기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. 자, 무엇보다 고용표 직전에 또 삼성 상대로 6이닝 동안 1실점의 승리. 그러면서 상당히 또 좋은 리드인가 LG전에서도 7이닝 동안 2실점의 승리 이렇게 조금 기록하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다. 3연승의 페이스. 상당히 또 좋은 리드감이고요. 특히 또 약간 조금 NC전에서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홈 경기 NC전은 또 좋습니다. 홈 경기 NC전은 또 고용표가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. 반면 또 이제 김준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올 시즌 1군 4경기를 전부 다 구원 등판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직전 경기 5.2이닝 동안 올 시즌 이제 5.2이닝 동안 계속해서 조금 나름의 또 이제 가능성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친구는 또 불펜데이 그지 불펜데이로 끌고 가는 NC의 불펜데이 과연 또 좋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길어봐야 또 한 2이닝, 3이닝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6경기는 고용표의 3연승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약간 NC전에서 조기 강판이 좀 있긴 했는데요. 무엇보다 고용표는 약간 시즌 초반 페이스와 지금 페이스는 조금 달라졌어요. 달라졌기 때문에 시즌 초반엔 조금 많이 무너졌지. 최근에 0점을 잡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신다면 충분히 또 요 경기만큼은 오늘 전부 다 역배 가운데 용에는 약간 정배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요 경기는 KT 사이드.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10.5 기준점이라면 조금 고민이 된다. 어느 반은 패스. KT 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겠네요. 자, 오전에 뉴욕 양키즈. 네. 미러키 오늘 패트릭이 다 말아먹고 시카고 컵스가 지금 2대0의 승리를 조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풀락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최근에 약간 이제 한풀락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. 그렇고 있고 어제도 약간 한풀락의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했죠.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싹쓸이로 한번 또 시원하게 먹고 갈 수 있는 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. 일단 초점 다시 또 각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더 좋은 득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자!